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이 삼바 리듬으로 시작하는 화요일의 2부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 승부 여성 우먼 파이터 정우파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경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민주당 얘기부터 우리나라는요 이게 정치권이 바람 잘 날 없다가 아니에요. 태풍 잘 날 없다. 이게 이거 그냥 바람 수준이 아니에요.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할까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할까요?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뭐. 네. 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어제 탈당을 했는데 이게 여당에서 뭐 꼬리 자르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뭐냐면 야 이거 자체 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분부터 말씀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민주당 얘기니까. 네. 우선은 꼬리 자르기냐, 그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을 때도 꼬리 자르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머리면 머리였지 어떻게 꼬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꼬리 자르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제기되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겁니다. 탈당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 또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강내구 이제 대전 쪽에 계시는 이제 전 지역위원장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구속영장이 최근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재청구를 한참 지나서 하게 됐었는데요. 왜 그랬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스스로 왔어야 한국에 귀국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검찰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었는데도 이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이니 아니면은 스스로 귀국한 사람은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 같은 거 검찰이 다 했지만 아니 이거를 왜 그럼 나를 수사하지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 조사기구를 꾸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검찰 수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조사기관을 꾸려서 뭐 한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이것은 또 봐주기 셀프 조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 거라는 것은 분명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욕먹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른대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걸 뭐 방송사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검찰한테 물어보면 더 안 가르쳐줄 거고 그죠? 예. 자, 예. 네. 그 이제 정치권에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이렇게 탈당하죠. 그러면 이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당연히 받을 수뿐이 없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는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도 하는 거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출국 금지된 것이지 뭐 스스로 셀프 출석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이분이 변호사 출신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얼마나 생쇼를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한 것은 이것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뭐 검찰 독재다, 기획 수사다, 별건 수사다, 증거도 없다, 압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 두 분 윤관석 이상만 의원님도 마찬가지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모터로 탈당을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쇄신 의총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 정치 탄압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80조까지 스스로 셀프로 고쳐갖고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정작 기소가 된 대표는 멀쩡하게 당에 있고 아니 이분 뭐 이렇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앞장서서 돈봉투 우리 없었다 검찰 독재다 그리고 뭐 기획수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게 맞지 이분은 왜 꼬리를 자르세요? 아니 본인은 괜찮고 본인은 그 검찰의 압박 수사이고 이분들은 뭐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표가 본인만 보호하지 말고 이분들도 보호해 줘야죠. 우리가 생선 요리를 할 때 말이에요. 도미 같은 비싼 거를 사면요. 어떨 때 샀는데 보면 냄새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면 머리 쳐내고 생선 대가리 쳐내고 그리고 내장 발라내고 그다음에 꼬리 자르고 너무 아까우니까 도미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선 살만 좀 발라서 씻어서 팔팔 끓여서 생선 매운탕 끓이죠. 정작 머리는 안 자르고 아니 그 지금 검찰 독재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부당한 그렇게 이렇게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보호를 하지 않는 당대표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길게 말씀을 네. 너무나도 길게 아까 이정 해주셨는데 대변인도 길게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결론은 네.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계속 그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과 다 포함해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사법 리스크란 표현도 보수 언론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언론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2년 가까이 수사를 합니다. 검사들만 70여 명. 보안 60명에서 보안이 돼서 70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관까지 합하면은 200에서 30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게 뭐가 나왔죠? 수사하면 나오겠다라고 하는데요. 2년 가까이 압수수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33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에 무언가 있었는지 아는데 야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수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온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이 뭐가 기소가 됐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오로지 이재명 국민의힘만 대표 얘기하는 그 말은 거죠. 좀 틀리네요. 여기까지 네. 들으세요. 네. 여기 끝까지 하세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이 국회에 발부됐죠. 법원에서 발부했죠. 그런데 방탄했죠. 그리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아니 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소돼서 지금 금요일마다 그 민주당 당대표님께서는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재판받고 있어요. 네, 뭐가 계세요. 나오나요? 아니 재판 그래서요. 중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재판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유, 그만하시죠. 먼저 판결이 지겹습니다. 나오시죠. 예, 예. 아니 재판을 그냥 받습니까? 자, 범죄 말씀 의혹이 없는 들어보세요. 사람을 갖다 재판합니까? 알겠습니다.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아무것도 안 자, 나왔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재판할 때 예. 뭐 제3자 뇌물죄고 제명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알겠습니다. 있어요. 지금 방금 네. 들어온 뉴스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균염치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건 균염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대표가 국정 파트너가 야당 대표가 국정 파트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하게도 김건희 여사께서 국정 파트너인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 국정 파트너인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으니 같이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비쳤을 때 굳이 속 좁게 그러면 안 된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장기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역사의 기록이 벌써는 됐고요. 거기에서 통 크게 원내대표라도 만나겠다면 그렇게 만나시라라는 야당 대표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것이 아마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부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정 파트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표현이 좀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트럼프 아니 클린턴 대통령은 buy one get one free 해서 본인을 사면 그 힐러리도 얻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제는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어거지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조간 몇 군데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1대1 대통령과의 면담을 뭐토록 고수를 하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사설이 좀 실렸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연초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 신년 하례식에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어도 되지. 모토로 본인과 대통령이 독대를 해야지 돼요. 그랬다가 또 어떤 뒷말이 나오게요. 그러니까 그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칫하면 딜했다. 지금 범죄 피의자이시고 범죄 혐의로 받고 있어서 특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다 함께 만날 때 만나시면 되죠. 모토로 1대1 독대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파트너는 우리 김기현 대표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박수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한 이틀 전인가 했거든요. 만나긴 만날 거다. 이 원내대표하고 대통령 박광훈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만날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민주당만 얘기할 수 없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얘기해야죠. 국민의힘이 이게 또 이제 이 태영호 최고위원회 일단 녹취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녹취록 논란. 물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이 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대통령실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일본한테 이거 자주 뭐 일본 얘기 최고위원회에서 많이 하면 뭐 타 최고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하면 공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한테 했다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보좌관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복 이 정무수석은 완전히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태영호 의원은 자기가 좀 부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리위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얘기니까 먼저 하시죠. 네. 예. 그 전화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 있고 3월 9일 날 아침에 현충원 참배하고 이제 8시에 9시에 최고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로 이제 최고위원 됐으니까 예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덕담들이 오간 것 같아요.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 보좌진들한테 내가 이제 갔더니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것이 다고 녹취된 내용은 이제 그 태영호 의원이 하신 말씀만 있지 이진복 수석이 한 말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보좌관 회의할 때 보좌관들하고 회의한 회의가 녹취가 된 거니까 당연히 거기 이 말은 이제 수석 얘기가 왜 들어갑니까?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공천 얘기를 했냐 이 진실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가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다 같이 있으면서 공천 얘기한 것이 녹취가 되어 있으면 뭐 빼박인데 이 진실 게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수처에 고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결과도 좀 지켜보시면 저희가 뭐 숨길 것도 없죠. 공수처 잊어먹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있죠. 예. 그래서 다 고발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도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태영호 최고위원께서도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것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죠. 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태영호 의원은 강남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강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육성을 태영호 의원을 그 보좌관들과 했던 얘기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사를 해야죠. 근데 대통령실 이것이 마치 태영호 의원의 허언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이제 팩트를 태영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불법 녹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상대가 같이 있으면서 녹취하는 건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좌관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대통령실이 공천에서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하는 거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송하지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의혹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은 네, 의혹이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커지질 않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공천 개입을 해서 2년을 실형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여기 수사지휘권을 가졌던 분이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수사지휘권을 가졌었고요.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고소 고발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신속하게 의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공수처가 아니고요. 공수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할 사안이다. 근데 경찰과 검찰 뭐 하고 있죠?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한참 아니지 고발됐어요. 아니죠. 들어보세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검찰과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대로 하는 겁니다. 검찰이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의무, 궁금한 수사 게 뭐냐면 의무 대상입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 급수에 따라서 이걸 가르잖아요. 수사 대상이 급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들어가 있는 건 이거는 아마 현행법으로는 검찰이 손을 못 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공수처만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그거 잘못 알고 잠깐만, 가신 거 마무리를 같아요. 안 드렸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검찰이 그런데 수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안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부분이죠.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정확히 드렸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마무리하세요. 이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한 사항입니다. 그럼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면 특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특검. 보였습니다. 뭐 네. 특검이야 모르겠지만 예 말씀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수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실이 마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아무 증거도 없이 그것을 의혹이라는 단어도 안 쓰시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때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검수완박 이후에 공직자 선거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거 까먹으셨나 봐요. 시행령 한 거는 까먹으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때 왜 그거 지금 현재 못하게 했어요? 그런 지금 해보니까 검수완박 괜히 했죠? 그건 노내고요. 괜히 했죠? 제가 지금 입법기관입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네. 없고요. 입법기관에서 현재 근무하시잖아요. 시행법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죽하면 말씀 시행법을 계속 만들었겠어요. 예. 왜 그때 그냥 내뒀으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죠. 검수완박에서 6대 범죄 수사 못하게 한 거 그중에 그 공직자 선거법 위반 수사 못하게 한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참 제 토론을 발에. 이상하게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죠. 시행법 만든 거 지금 후회하시죠? 제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까? 시행법이라도 만들어서 토론 태도를 좀 바르게 해주셨으면 다르게 좋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잖아요. 뭘 못해요? 아니에요? 지금 시행법으로 다 한다는데요. 아니 시행법으로 부분적으로 건건히 시행법을 좀 알고 적용할 얘기하십시오. 뿐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수사 대상 맞고요. 잠깐만요. 의무 사항입니다. 일단 수사 말씀해 대상 주시고 아니세요? 일단 아니에요? 말씀 다 공부를 좀 하셨어요? 하고 나오세요. 맞습니다. 인격 모독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그냥 확인하고 나오시라고요. 민주당 사람들 공부 좀 맞다고요. 하고 나오세요. 자, 저 공부 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할 나이도 아니고 아니 자, 이거에 자, 대해서 자, 확인을 하고 알겠습니다. 나오셔야 되는 거 같지 안각에서 않아요? 육체 자, 범죄 제외된 자, 거가 뭐예요? 조용히 한번 해주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뭐뭐 일단 제외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자, 지금 이제 태영호 이 의원 녹취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윤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상을 해보죠. 일단은 지금 윤리위가 열렸고 병합 심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강욱 의원이 지금 민주당 윤리심판원이죠. 거기는 윤리심판원의 1년 정도가 아직 그 징계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뭔가 징계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태영호 의원의 윤리위 제소 그리고 이제 윤리위에서 뭐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결정이 1년 정도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다. 재심 요구한 이후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에서 30초씩만 일단 이경 부대변인부터. 우선은 선거법 대통령실의 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당에서 이걸 중징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징계를 내리겠죠. 거짓말을 한 것도 어쨌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릴 것 같고요. 그런데 태영 의원이 강남으로 출마는 하기는 막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그거 쪼개기 후원금 받은 것이 있죠. 이것도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만 올라가 있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보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글쎄 뭐그 1, 2가 이제 그 게시가 됐으니까 월요일날 본인의 소명을 듣고 거기 이제 판검사 출신들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당의 윤리위원회 규정은 일종의 당의 헌법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은 이제 강남의 경우에는 2번씩 공천받던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없어도 또 하나 예전에 아까 이종구 이제 의원 여러 번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갑자기 더워지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